네, 여기는 동대문, 지금 동대문 흥이지문 앞이죠. 지금, 흥이지문 앞에서. 새벽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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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당. 김정민, 새벽당의 김정민 박사가 지금 가까이 있는 이낙연 사무실에 일본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사무실 바로 문 앞에서 지금 행사를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뒤져 보니까 그 112 전화해가지고 연습을 그래서 물어보려 해가지고 온 거야. 메뉴가 다양해서 라이브 방송 잘 나오나요? 저희 새벽당에 남자만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오늘 동자가 아주 잘생긴 박보기 대변인도 잠깐 볼 겁니다. 네. 이제 하나씩 오픈을 할 겁니다. 네. 네, 이제 선거 이틀 남았는데 이제 마지막 전략을 뭐가 있습니다. 마지막 전략은 이거 중국은 30분 이걸 나가는 거죠. 네. 그리고 우암대렴 아웃. 그렇죠. 왜 코로나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맥주를 좋아하는데요. 코로나 맥주 먹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재밌죠? 아, 여기 보니까 저기 사진을 같이 특히 중국이랑 친하면 잘 아시게 이제 뭐 이제는 뭐죠? 여태까지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도 않고 눈물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안습니다. 이번에 차이나 데이트 금요일날 감사보도 세고 요성 배우가 차이나 데이트 보셨죠? 맞죠? 아주 잘 만들었어요.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 위원장님이 기존에 다 얘기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한 3일 전에 먼저 방송에서 이동 교류라고 있었죠. 네. 공자학원, 중국계 유학생, 그 다음에 저기 까먹었어요. 그 차이나 게이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네. 중국의 공안국이 강점이라는 하나의 네트워크라는 걸 이야기했는데 똑같은 문점 다 네.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 행간의 얘기로는 그 소스를 김정민 위원장님이 제공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듣는데 아니 그걸 모르면 바보죠. 그건 사실 저 아니더라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고 네. 그리고 지금도 그게 공공한 사실이지만 네. 많은 사람들이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하죠. 근데 그렇게 용기가 없이 말을 안 하고 계속 침묵하고 그러면 결국 빼앗기는 거는 여러분들의 권리예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좌파 쪽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도 네. 이런 걸 지금 자각하고서 지금 저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식의 문제이지 무슨 어디 정보기관을 통해서 최신형 정보를 기록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동시에 다 들려고? 네. 잘생긴 아직 대변인이 안 왔군요. 그 주차하느라 힘들었어요. 어디? 우리 대변인님 일로 오세요. 네, 이 많은 간판을 한 번에 들리니까 네. 번거롭습니다. 저 대변인 하나 드시고요. 잠깐 앉아서 음주 한번 드려주세요. 네. 얼굴 까시고요. 나랑? 네. 얼굴 까시고. 아, 네, 자기소개부터 먼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새벽당 목소리 더 크게. 안녕하십니까. 저희의 새벽당 대변인 박구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잘생겼다. 제 소개를 까먹었어. 그래요? 오늘 별 2개 이깁니다. 뭐 하십시오. 그래요? 네. 늦게나마 소개를 해야죠. 안녕하십니까. 새벽당 전략위원장 전과 2번 몽골 박사 김정민입니다.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주셨는데 고맙습니다. 회장님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부정적으로 많이 거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정도는 맞습니다. 모자 해보자. 그래서 오늘 여기 와보시는 거 어때요? 이거 여러 가지 저희 회복장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주로 무슨 일을 하시죠? 아무래도 대변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당의 네, 사실 실제는 이제 저보다 이제 대표님하고 선배님께서 더 많이 하셨죠. 뭐 저희야 뭐 어차피 가오마담이니까 보이는 데서 이렇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안 보이는 데서 움직이는 게 진짜 움직여요. 그렇죠. 네, 진짜 뭐 실무라든지 오늘 이 폐찰 가지고 그렇죠 이런 거. 폐찰 이게 뭐예요? 이걸 이제 선거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노벨 안 했어요. 제가 선거 사무장입니다. 이런 폐찰부터 네. 모든 힘든 업무는 뒤에서 안 보이게 다 합니다. 그렇죠. 네,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새벽당이 굴러가는 거고요. 그렇죠. 뭐 밖에 보이는 저라든지 뭐 예전에 박결 대표라든지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안 보이게 움직여주는 친구들을 위해서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그렇죠. 네. 네, 저희는 뭐 어차피 다 잘 짜여진 각본 보고 이렇게 하는 거지 실질적인 그 활동은 이런 사람들이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막 뒤의 사람입니다. 실세입니다, 실세. 그러고 보니까 막상 제가 다른 채널에는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막상 해적당 채널에는 제가 출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렇습니다. 저희 당을 하면 저희 당은 거의 첫 출연이 놀라운데. 네. 한마디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보통 김정민 위원장님이 이제 이슬람과 친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 이슬람 아닙니다. 생긴 게 근데 약간 아랍계처럼. 아닙니다. 토종 부모님 두 분 다 토종 한국인입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야, 코 한번 보여드려. 혹시 고려 시대 때 그 아라비아 상인들과 교류하다가 유전자 검사를 해서 네.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저도 생긴 게 조금 달라요.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다 여러 가지 혼종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저는 그 정신적 아이덴티티라고 그러거든요. 민족의 정의를. 그러니까 본인이 누구인지만 정확하게 인식하고는 무언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외지에서 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따지고 다 딴 데서 온 사람이 있지. 그러니까 정확한 정체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배이자 그 새벽당 대표인 강기훈 씨는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도 돼요. 요즘에 점점 모든 게 다 귀찮아지시고 있는데 방송에서 한 사투리만 좀 자제하시면 그럼 완벽해지실 것 같은데. 근데 참고로 이 친구는 제 고등학교 후배인데도 서울말 정말 잘합니다. 존경합니다. 고향이 그럼 여기가 아니에요? 저 고향은 경상남 고치. 그래? 왜 서울말을 잘 쓰냐? 사투리를 잊어버려가지고 사투리가 안 됩니다. 그래? 제가 군대 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저만 빼놓고 다 전부 다 중대장, 소대장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나면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따로 제가 아예 그냥 그만큼 이제 사투리 안 돼요. 요즘 같이 방송을 한번 또 이렇게 당대표를 하다 보면은 옛날 사투리가 아니에요. 가끔씩 제가 일단 한 90% 알아듣고 10%를 놓쳐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앞뒤를 쳐보면서 대충 감 잡고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 정도로 좀 어렵습니다. 근데 왜? 시청자분들이 강 대표님 말씀 잘 그래도 이해하시겠죠?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억양만 있지 단어 자체는 이제 서울 맛이에요. 크게 막못 알아듣죠. 알아듣는 그리고 이 종로 쪽에 역시 종로 쪽에 오니까 확실히 그 중성 많이 원장님들도 이제 환자들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 재밌는 곳이 많죠. 사실. 이건 나중에 제가 이제 9시에 우리 또 방송을 할 거거든요. 그때 가서 이야기해보고 어차피 이거는 이제 외국인들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저는 저 사람도 우리한테 안 가시는데 그건 좀 몰아봐야 알죠. 왜냐면 여태까지 민주당이 친중행위는 정말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과거의 매국은 친일이라면 현재의 매국은 친중이다. 왜냐면 지금 당장 우리나라의 산업, 기술, 그 다음에 사람, 인신매매까지 하니까 이런 모든 것을 당하면서 착취를 당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일본이 아니에요. 네. 어떻게 우리 대변인님 말 잘하시죠? 알았죠? 네, 저보다 낫죠? 몇번에 하지도 않았어요. 훌륭합니다. 한번 이번 선거에 대해서 그럼 한번 다짐을 한번 봐주세요. 네.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뒤에서 붙는 뒷바지라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게 사실은 저희 국민들이 본인 세금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계시다면은 이제 주변에서 이제 저희 같은 그런 정당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스스로 반드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조금 아직 혼돈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남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올바른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고 그리고 또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이런 판단을 저희가 많이 하겠다고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지금 어쨌든 지지자분들과 당원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방송을 폰트내신 거죠. 아니, 자주 빠꾸네요. 아 그래요? 네, 광고도 안 하고 빠꾸낼 때도 많고. 아 그래요? 네. 아직 몰랐습니다. 원래 잘 들었는데. 근데 지금 이걸 썼는데 이걸 내리라고 했습니다. 왜? 아니 당연히 당교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민주의 의원이랑. 2017년 12월 4일 추미애 당대표는 중국 공산당 세계 공산당 당대에 가서 나는 시진핑이 좋아요. 나는 중국몽을 지지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허위 사실 공표를 하지도 않고요. 네. 오늘은 위에 선거 운동을 하러 왔지 사실 적시밖에 안 합니다. 이거 당연히 걱정 가능한데 이걸 내리라고 하는 것은 선거 운동 방해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세계 정당 공산당 대회에 왜 가냐고. 거기는 공산당들만 모이는 대회예요. 그렇죠. 거기에 민주당이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민주는 데모크라틱이고 네. 공산당은 커뮤니스트 파티잖아. 앤드 소셜리즘. 그러니까 그러면은 분명히 둘은 달라야 되는데 왜 이름만 데모크라틱 파티고 왜 공산당에 가서 당대회에 참가하냐고. 그 뭔가 이상한 거 이거 아닙니까? 하나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민주연구원이랑 민주당 산하 싱크탱크의 민주연구원이랑 네, 당교. 네, 네. 그 중국에 그 당교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게 중국 공산당의 간부들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싱크탱크 조직인데 그 당교와 왜 민주당의 민주연구는 업무 협약을 왜 맺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그 이번 선거에도 많은 서로 조언을 구하고 업무 협약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나온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귀환 동포 네. 해가지고 조선족들을 대거 유입시켜가지고 선거에 참여시키는 전략 이런 것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 정작 조선족들이 선거에 대해서 알아요? 그렇죠. 중국에 선거가 있냐고. 그렇죠. 중국에 선거가 없는데 왜 남이 나라에서 선거를 하고 왜 중국 공산당 당교가 지시를 내리는 대로 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중국 조선족들은 그런 식으로 선거 활동에 참가하는 겁니다. 그럴 용기와 그 정도의 조직과 결집력이 있으면요 중국 가서 투표하세요. 중국 가서. 자, 그러면 저는 제가 몇 가지 신문을 읊어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3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중국 장자도 그룹 진도 해삼 투자 지원. 장자도 네. 중요한 그룹이죠. 이낙연 전남지사가 당선된 지 한 달도 안 돼서 중국 자본 유치를 했답니다. 네. 2억 달러 규모입니다. 네. 자, 보자. 이게 어디에서 나온 뉴스냐? 뉴스원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건 사실적입니다. 네. 이건 아까 아는 거예요. 자,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강주 전남 입력 2014년 7월 14일에 나왔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강주 전남이 중국과 교류. 자, 해양경찰국장이 여러분께 알립니다. 자, 여러분들 미진고 물건 집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집회를 그러니 지금 즉시 해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뭔 소리예요 갑자기? 중국 이야기가 자, 나오니까 여러분들. 긴장한 것 같아요. 현재부터 중국 계속 얘기해요. 현장 체증토록 하겠습니다. 중국 얘기가 나오니까 되게 겁내네. 왜 그래? 아니 여기는 정당의 선거 유세인데 무슨 얘기예요? 중국하고 관련성 있는 정당의 이야기하니까 선거 왜 유세인데 이렇게 왜 그러세요? 긴장하는 거야 도대체? 참 아니 거짓말 얘기한 거 아니잖아. 날씨도 또 들러서 날씨 같으네. 거짓말을 한 게 아니 왜 아니잖아. 그래요? 여기는 정당의 선거 유세입니다. 이번- 집회라니요. 이번 4.15 말도 안 선거에서 되는 소리. 당규랑 협약을 맺어서 같이 움직이는 건 사실이죠. 근데 왜 중국 얘기가 나니까 이렇게 두려워하죠? 이게 왜 업무 받아야 돼? 아니, 정당에서 하나 지금 선거 객관적인 사실 유세예요. 아닙니까? 신문 검색해보세요. 여러분 구글에다가 직접 민주연구원 당교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나옵니다. 네? 갑자기 광화문에서는 공산당 얘기가 나오니까 경찰들이 뜨네? 왜 그래?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이번에 아닙니까? 민중당은 선거 무엇이 유세를 두려워서 하면서 상당히 중국 공산당 이야기하는 게 뭐가 이렇게 두려워서 그러죠? 예? 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치경찰 제도가 나오면 어떤 여러 예측이 가능해지죠. 예? 지금 우리나라가 그나마 중앙집권제라 그렇지 자치경찰 제도가 되면은 아이, 우리나라에 들어 개새끼들. 외국인들이 격투를 되니까요. 그런다면 이거보다 더한 탄압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거를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이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경찰 여러분들도 결국 잘립니다. 조선소가 밀리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하고 그 중국인들하고 조선족들이 여러분들의 요직을 차지하고 여러분들을 허수아비로 만든다니까. 자신들의 직장이 잘리는 거를 모르고 중국 공산당에 협조합니까? 이 말이 안 되지. 어? 본인들 스스로가 알아야 된다고요. 이게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가 위태한 상황이지. 왜 다른 우파 정당들은 중국의 침략에 대해서 침묵을 합니까? 그리고 왜 말을 안 해요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보여준 현실 아닙니까? 네? 그 어떤 그 얘기해 보십시오. 다른 데서 여러분들 그 우파 정당들 집회할 때 문재인 물러가라 이런 거 얘기해도 별로 큰 반응이 없죠 경찰들이. 네, 지금 막 왜냐? 경찰이 와서 어차피 지금 누가 돼도 불법 중국의 신앙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방송하는 게 불법이라고 지금 이의제이니까. 하지만 이의를 제기하고 바로 우리가 있습니다. 직방으로 철거를 하고 요구를 하고 있네요. 판을 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왜? 이거는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벗어나는 일이거든. 걔네들이 원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좌우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 뒤에서 조정하는 배후 세력을 이야기하고 이들을 제거하자고 얘기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각본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반응이 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바로 명확한 증거죠. 굉장히 떨고 있죠. 중국 공산당 단계가 나오는 게 왜 이렇게 무서운 일일까? 아니 검색을 해보세요. 지금 당장 제 방송을 보시면서 네.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증인이에요. 지금 정당의 선거 유세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지금 뭐야 이낙연 후보를 욕을 합니까? 떨어뜨리자고 낙사 운동을 합니까? 아니면 지금 됐어. 저 지금 다시 읽겠습니다. 아 제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원래 항상 품격 있고 자제를 입고 웃으면서 하는 방송이었는데 오늘 기분이 좀 그랬네요. 상황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 이게 뭐냐면 지금 저희는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거 첫 선거 유세인데 유세예요. 이걸 집회로 규정해서 저희는 후보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걸 집회로 규정을 해서 말도 안 돼. 못하게 하려고 해서 그 전에 이제 정부과 행사랑도 미리 다 했고 순간이었으로 다 드린 결과였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교안 대표라든지 다른 대표에 가면 그 지금 좌파들이 와서 깽판을 치고 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증을 해주시고 서울경찰서라든지 서울경찰서, 서울경찰청이라든지 연락을 해서 항의를 좀 해주십시오. 대한민국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제일 아픈 부분이야. 이 장자도 그룹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거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했는데 이 방송하고 채널이 터져갖고 영상이 한번 더 할게요. 더 좋은 거 있어요. 더 좋은 거 있어요? 2014년 8월 21일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정과제로 목포 제주 해주 터널 추진 건의. 아 있습니다. 예, 이게 어디에서 나온 뉴스냐면 경향신문에서 나왔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중국 자본이 들어간 나라 중에 가장 큰 데가 어딥니까? 이탈리아. 이탈리아 어떻게 됐습니까? 아 저기 낫죠 지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염병도 가장 많이 퍼져 있고 이탈리아면 또 우리 그 뭐냐 그 자, 여기 명품들. 자리 좀 사람들 동행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 동행할 수 있게. 그 명품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이탈리아 명품을 사지 않습니까? 근데 메이드 이탈리아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 어떻게 되냐면 이탈리아에 불법 이민을 간 불법 노동자들이 만든 이탈리아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탈리아 장인들이 만든 모든 수공업이 됐던 그 모든 간의 수공업 양복이 됐던 명품 제품들을 전부 중국화가 집어냈습니다. 초창기에 관광객 쪽 들어온다고 해서 그 돈 몇 푼 받으려다가 자국의 그 산업을 전부 다 중국에 빼앗긴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거를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주요 시설, 호텔이라든지 그런 데 중국 투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버립니까? 쫓아냅니다. 네, 투자한 걸 다시 다 중국 회수를 시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저희는 선거운동을 하는데 방해를 하시는 경우가 어떤 게 있는데 지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그리고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2014년 10월 19일 국내 중국 관련 유적지를 이용해 중국과의 교류 협력 추진, 해남에 있는 항조 별묘를 잇따라 찾아 중국과의 교류 방안 모색. 자, 이건 어디에 나왔냐면 뉴스웨이 기사에 나왔습니다. 아, 신경 쓰지 마. 정당에 지금 있습니다. 저 신경 쓰지 말고 정당에 선거방해로 있습니다. 그냥 돌아. 선거방입니다. 선거방입니다. 아, 몸 밀지 마. 손을 놓고 말씀하세요. 손을 놓고 마세요. 손 놓고 말씀하세요. 치열합니다. 치열해. 여기도 선거. 이런 분위기 정당입니다. 좋아요. 일반만 당인가요? 여기도 정당입니다. 아저씨, 선거운동은 방해하면 선거방해죄네요. 선거권 방입니다. 이쪽에 당들도 방해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저쪽에 신경만 안 써요. 저희는 하는 게 그냥 나는 공산당이 싫어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딴 거 없습니다. 이분 철수하라고 자, 비례는 32번 새벽당.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Make South Korea Great Again. 한 번 더. 하나, 둘, 셋. Make South Korea Great Again. 자,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죠. 다 같이. 아, 이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 아무리 선거운동에 허용되더라도 남한테 패는 안 합니다. 네. 장자도 그룹 굉장히 중요하죠. 장자도 그룹이 들어오면서 전라도에 있는 모든 양식업 그 업체들이 전부 다 폭파하고 중국 그 기업이 전부 동점하게 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거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그 동영상이 폭파돼 버렸어요. 제 채널도 날라가고. 그냥 또 비매에 올라갔습니다. 안에서 양반. 계속 없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장자도 그룹이 민주당이죠? 아무지나 나온 거죠. 들어온 게 화웨이도 같이 들어왔어요. 5G 산업 연계돼서. 네. 그리고 문화단체와 역사단체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역사단체가 왜 들어왔어요? 제가 얘기했죠. 백제는 중국사라 그래가지고 동북정을 지금 2단계 지금 발전시켜서 하고 있다고. 그런데 목포가 어디였습니까? 백제 땅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들어온 중국의 역사단체가 장자도 그룹이라든지 화웨이라든지 중국 기업들이 들어서 소위 외국 투자라는 명목하에 돈떡검을 몇 가지 입에다 던져주고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고유의 양식업을 전부 다 독점해서 파기했고 지방사건 다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 그 뭐지? 고대사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지금 중국사에 편입시키는 역사 공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민주당이 얼굴도 아주 험악하네. 아니지 공격하는 거죠. 자, 그럼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14년 10월 3일, 10월 30일 나온 기사입니다. 중국서 합자법인 투자 유치, 중국 풍력회사 골드윈드와 MOU 체결. 이낙연 당시 총리는 중국 기업이 한국 브랜드를 달고 세계 시장에 나가면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 자, 어디 뉴스 하냐면 연합뉴스입니다. 자, 모욕죄로 바로 좀 고소해. 모욕죄로 고소해라. 아, 모욕죄로 저 바로. 모욕죄로 고소해. 저 욕 안 했거든요. 모욕죄로 고소해. 나쁜 아킬리스가 건드리기 건드렸나 봅니다. 실제로 고소하세요. 굉장히 아픈 그래서 아니 너 욕 했지? 이 중국 문제가 저분한테 욕 나오면요. 그래서 실제로 뭐라 알만한 사람들이 민주당 전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잘 알만한 사람들이 시켜라니 지금. 경찰한테 방금 신고하세요. 욕하신 분은 저쪽이었고요. 그러니까 저희 바로 그걸 내주세요. 저희 모욕죄 새벽당 처벌해 방사에 주세요. 와서도 이렇게 집회하셔도 돼요. 대화합니다. 자, 이번에 아니 경찰분들 뭐 하세요? 자, 미세먼지 문제 국민이 가해자 발언을 2017년 5월 11일 날 국민청원에 시작했습니다.
2019년 3월 국회에서 탈원전과 미체먼지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국민이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미세먼지에서 국민이 가해자라고 했습니다. 고등어를 많이 먹어서 그런 거죠. 아, 마지막 돼지고기 그만 구워 드세요 진짜. 정원아. 그리고 자동차 드라이버 덜하고 이게 저쪽 좌파들의 논리죠. 자, 2016년 12월 31일 날 전남 도지사 당시의 신년사입니다. 중국과의 교류의 역사를 알리는 항해 교류 역사관 착공. 그러면서 이거는 그 유튜브에 나왔었고요. 마지막 한국과 중국 경제협력 더욱 강화를 주장을 2019년 12월 4일 날 했습니다. 내용은 2017년 설립된 고위급 민간 대화기구 한중 고위급 기업인 대화 참석하여 중국의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와 상호 보완적 발전 관계를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거는 기사가 어디였냐? 비즈니스 포스트입니다. 네, 샤트리는 영어를 하니까 진짜 무수하네요 그냥. 저 영어도 잘했습니다. 프랑스 치즈 맛이 나네 영어에. 아, 예,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갔었고요. 근데 한중 고위급 기업인에서 중국의 5G, 네, 당연히 화웨이죠. 인공지능, 네, 당연히 5G. ZTE도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야. 네, 그쪽 맞습니다. 이걸 왜 2019년 12월 4일 날 했을까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국과 경제 교류를 해야지 누가 경제 종속을 시키라고 했습니까? 네. 우리가 미국하고 경제 교류를 했지 미국한테 아이고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 종속을 여기 좀 시켰습니까? 위험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국가를 식민지를 삼는 거 그것도 자국민이 자국의 그 영토와 국가를 외국에 팔아넘기는 게 이게 100년 만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나네. 이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독립유공자라 애들 잘 근원 찾아가면 친일파들과 연결된 분도 많고 그리고 얘네들이야말로 진짜 매국노예니까 그 했던 게 또 하네 진짜 얘네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잘못해서 22대 총선 다음 대통령까지 빼앗기면 대한민국은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산이 되는 겁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당연하죠. 우리나라는 티벳이 되거나 신장 위구르가 시죠. 동북 5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미 그 중국의 대기업들 잡지에 보면은 북한을 중국 쪽의 영토처럼 해가지고 동북 4성 취급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것도 아니 일본이 독도를 일본 땅이랑 하게 되면은 개떼같이 일어나고 난리를 치고 정치인들도 나와가지고 막 아주 분신자살 할 듯이 절대 안 할 거지만 어디 뉴스에서 온갖 쇼를 독도를 하죠. 일본 땅으로 포기했다고 네. 난리가 나죠. 근데 중국 대기업은 버젓이 그렇게 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정치인들이 어떻게 비즈니스 협력 관계를 못 가져다 아주 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바로 매국행위라는 거예요. 네. 왜 일본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말로써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려 하지만 지금 중국은 실질적으로 사람을 이내전술로 보내면서 그 땅을 점령하려고 있다고. 그렇죠. 보여지는 현실적 위협이에요. 그렇죠. 어떤 게 더 중요하죠? 이거 딱 보면 답이 나와 있잖아. 근데 왜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렇게 발작을 하냐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대한민국은 내부의 간첩과 외세가 합쳐서 대한민국을 침공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거의 가장 큰 핵폭탄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었고요. 그 다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언론, 정부, 기관, 공기업 전부 다 메이드 인 차이나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까지 어떤 걸 공약으로 무엇을 내세웠습니까? 차이나타운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 이게 대한민국 실체입니다. 저희는 자익이고 우익이고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희는 자국민 우선주의,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익을 우선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차이나타운을 짓자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불법 중국인들만 쳐도 셀 수 없이 많은데 이거에 대한 정리도 하지 않으면서 차이나타운을 지면은 그 불법 이민자들이 거기 들어가서 마을을 형성하게 되고 조금만 엉덩이 개개고 몇 년 버티면은 투표권을 얻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제를 하려고 하죠. 지방자치제를 하게 되면 그 차이나타운의 시장은 중국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중앙정부와 말을 안 듣고 중국 정부와 직접 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독자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본의를 다 찢어지고 소국하자는 건데 이거를 지금 현 정권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거 민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왜 반북 안 하냐, 반공 안 하냐 이러던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보다 중국과 더 가까운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은 중국과 공산당 연맹을 맺고 있지만은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을 철저히 배제합니다. 가깝고도 멀게 배제를 하고 북한 국가의 이익을 확실히 우선으로 합니다. 대한민국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부분을 중국에 다 내줘 버렸습니다. 이 부분 아시죠? 아 당연하죠. 이게 전문가 아닙니까? 제가 이거야 돼. 북한보다 자기네는 국익을 더 못 지키는 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 부분을 더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외치는 겁니까? 반중을 외치는 겁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시키려면은 중국이 북한으로 지원하는 지원금, 그다음 물자를 끊어야 됩니다. 결국 중국이 무너져야 북한의 핵 개발도 멈추는 거고, 중국이 무너져야 북한이 저렇게 뒷배경에 중국이 있다는 걸 믿고 까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북한만을 공격하고 중국과 경제 교류를 해서 중국이 배불리 먹고 살게 해주면 중국은 그 여유 자금을 북한에 보냄으로써 결국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돕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의 근원이 중국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지 북한만 하는 거냐, 눈앞에 보이는 종기 구르만 할 짠 거예요. 그렇죠.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지금 무한 폐렴으로 인해서 중국이 식량 부족으로 네. 식량 부족을 겪고 있고요. 북한도 지금 돼지 열병으로 함경도 지방의 돼지가 다 죽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도 무한 폐렴이 돌고 있고요. 네. 이제 중국이 북한을 못 도와주는 상황이 올 겁니다. 네, 못 따줍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사일 쏘고 앉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나중에 이거 점점 어려워지면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동해안이 아니라 아마 서해안으로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게 위협적으로 보이려고. 사람들이 네. 착각하는 게 중국과 북한이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북한은 중국과 철저한 이익관계일 뿐입니다. 북한은 중국과 철저한 이익관계이고요. 입니다. 대한민국과 중국이 지금은 한 몸입니다. 그 좀 최소한 그러면 북한처럼이라도 땡깡에 좀 피워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북한은 중국하고 한통 속이긴 하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요 완전히 일반적인 외교의 상식도 무너뜨리는 이상한 돌발 행동도 잘하거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냐면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돌발적인 행동을 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중국에 준다는 거지. 그 어떤 나라도 한국이 이런 식으로 나갈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 행동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이거 한국전력공사도 지금 중국한테 경매 입찰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원자력 발전소 다 폐기한 다음에 20년 뒤에는 중국하고 러시아로부터 전기를 수입하겠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원래 정상적인 이런 것도 말이죠. 아니 이거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이거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거 한 번도 안 했어요. 고품격 선거 방송. 아 그러니까. 박사님 물 좀 드세요. 뭐? 물 좀 드세요. 아 물. 그러니까 한 번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발전소만 지금 가동했어도요. 뭐 전기세를 인상한다는 등 뭐 이런 얘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해놓고도 그리고 좋다 이거예요. 원자력 발전소가 그렇게 위험하고 그 환경에 나쁜 거라면 왜 그 운동을 하는 그린피스의 대장은 중국인이냐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린피스 코리아의 대빵이 왜 중국인입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뉴질랜드계 중국계 뉴질랜드인가 하는데 중국인이에요 그냥. 원전을 없애고 뭘 만드냐냐. 땅도 부족한 나라에 중국 풍력회사 골드윈드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도 이낙연은 네. 당시 이제 전남도지사일 때 중국 기업이 한국 브랜드를 달고 세계 시장에 나가면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 후 합작 회사 이름으로 제품 생산기에 이게 뭡니까? 결국 자국 기업을 도운 것도 아니고 친환경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산을 죄다 밀어버리고 그냥 태양광 깔아버렸죠. 네, 그리고 이번에 장마 때문에 맨날 그 쓸려나가고 뭐 산사태 일어나고 네. 이런 것이 근데 신문에 보도도 안 합니다. 이게 왜 친환경입니까? 나무를 자르는 게 친환경입니까? 말도 안 되지. 네. 어제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위원장님이 안 나오니 제가 방송을 솔직히 멘붕이 왔었거든요. 왜? 멘붕이 왔습니다. 그냥 돌돌돌 떨었습니다. 아, 안 그래도 지금 카메라 울렁증도 있고 이런데 네. 네, 말도 잘 안 나오고 바빴어요. 그럴 때는 선글라스를 끼시면 됩니다. 이거 선글라스 끼고 방송하니까 좋은데 내가 지금 어디를 보는지 아무도 감을 못 잡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 네. 이래서 사람들이 선글라스를 끼는구나. 그래서 어제 방송 중에 그 무한 폐렴 희생자 가족분과 통화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통화를 했는데 이제 가시는 길을 못 보게 그냥 바로 화장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연히 뭐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방호복을 입으면 부모님을 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번 총선 때까지는 얘네들이 감염자 수를 엄청나게 줄여서 조정하더라고. 지금 피를 토하고 쓰러져도 검사 안 해준답니다. 혹시라도 폐렴 있는지 검사해봐야 되잖아요. 검사 안 해. 왜? 통계가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했죠. 전라도 제2의 우한 폐렴됩니다. 왜냐 여태까지 검사 안 하고 방치해가지고 왕창 돌아다녔거든요. 그 나중에 선거 뒤에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그래. 근데 사실 중국하고 친한 관계에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전라도 지역에 전라도 사람 다 죽으면요 거기 조선족하고 중국이 밀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뽑아줄 거니까 어차피 전라도 득표율 94% 얻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렇죠. 상관없어요. 어차피 얘들은 배지만 달면 되는 거니까 전라도에 사는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든 중국이든 상관없는 거거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얘들 인구 차지하면요 중국인 독자적인 정당 만들고 독자적인 정당으로 민주당 쫓아냅니다. 아니 중국에 들어갔다 한국 기업들 처음에 기술 뺏어 먹을 때까지는 가만히서 하다가 뺏어 먹은 걸 다 뺏어 먹고 한국 기업 쫓아냈죠. 네.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 생각하세요? 네. 얘들 이게 중국 좋아하는데 중국은 결국 다 쫓아내버려요. 예, 그때 가서 뭐 속았다는 등 억울하는 등 말해봐야 이미 뒤 늦은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 죽어봐야 그 전라도에는 한국 사람 없게 되는 거예요. 소수민족화 됐다고. 그렇죠. 근데 이걸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도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적인 습관적으로 이렇게 뽑는 거면 이거 민주주의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느 나라 민주주의가 특정 정당을 90몇 프로 뽑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북한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만 이런 짓을 했습니다. 한마디 더 붙이자면 3년 동안 나라를 거덜내고 나라를 비정상으로 만들고 안보 파탄, 경제 파탄 모든 걸 파탄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한 폐렴이 오고 나서 다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더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노한규 전 예배회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했듯이 박테리아가 아니고 바이러스는 감염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옮겨지는데 왜 우한발 입국제를 안 막았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이제 이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우리 생물 시간에 중학교 생물 수업에 나옵니다. 표본 조사를 하라고. 전국에 몇 표본 조사입니다. 네. 표본 조사. 네, 형 발음이 역시 좋네요. 아 이제 혀가 짜고 좀. 네, 표본 조사를 해야 되는데 각 시라든지 각 지역에 100명만 딱 무작위로 해서 검사하면 다 전국적으로 이제 퍼센테이지 다 나옵니다. 근데 그 표본 조사 그리고 우한발 입국자를 안 막은 거 이 두 가지를 보면 이게 일부러 막지 않았냐라는 확신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어땠습니까? 모든 이슈를 다 덮어버렸죠. 당연히 메르스 사태 이후로 우리는 한 번에 겪었기 때문에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행동 이런 이제 전염병이 돌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잘 막았고요. 질병관리본부가 잘 막은 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가에서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프랑스보다 잘한다. 왜냐하면 이탈리아, 프랑스는 메르스나 이런 게 본 적이 없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오니까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그렇죠. 메르스 때 우리나라도 우왕좌왕했고 그에 대한 처치를 못했습니다. 표적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몰랐고요. 그런 식이었습니다. 딱 단순하게 해서 항상 좌파들은 어렵게 얘기를 하고 말의 본질을 하려는데 단순화시켜서 몇 가지만 보면 되는 겁니다. 말에 꼬리를 물고 주접을 떨어봤자 제가 이제 막 고품격 방송인데 오늘 나 욕 안 했어요. 한마디나 했어요. 아니 몰라 그러니까 주접을 떨어봤자 주접 표준어예요. 그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주접 떨어봤자 그냥 조지면 아니 압박하면 됩니다. 조지면은 표준어라니까. 아 그래요? 아 표준 아니에요? 표준 사진이 안 나와? 표준어입니다. 표준어라니까. 그러니까 조지가 표준어예요. 써도 돼. 네, 제가 그냥 요즘 마음을 놨습니다. 좋아졌다. 아니 김정은 위원장님 아니 제가 실수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김정은 죽으면 제가 다음번 북한에서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서열 2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제가 거기서 위원장 되면은 북한은 이제 반죽집이 국가가 되죠. 네, 이제 선거 방송이 내일까지니까 저는 내일까지만 하고 이제 다시는 방송에서 보일 일이 없을 겁니다. 네. 우리가 내일까지밖에 선거 방송 못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선거 운동은 그 투표 당일까지만 당일 빼고 전날까지 할 수 있습니다. 내일 12시까지. 네, 그러니까 선거 방송에서는 이제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못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어떤 게시글을 봤는데 저를 위로로 해주더라고요. 왜요? 강기훈 대표는 혼자 하니까 버벅거리더라니까 댓글이 달렸습니다. 아, 저 사람은 김정민 위원장이랑 같이 해도 버벅거리니까 혼자 있는 버벅거리는 건 당연한 거다. 이해해줘라. 저의 카리스마에 눌리는 거죠. 아, 그건 전혀 아니고요.
네, 솔직히 어디를 튈지 몰랐어요. 네. 저는 그 엿장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어디로 튀는지 다 알아요. 상대방이 모를 뿐이지. 그게 원래 전략입니다. 블러핑이네요. 그렇죠. 나만 알고 상대방은 몰라야 돼요. 네네. 근데 지금 하늘 날씨는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 중국의 공장들이 망하니까 한국의 그 공기가 정말 청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요즘 그 공기가 맑아서 이번 기회를 빌려갖고 계속 지금 고등어랑 지금 돼지 삼겹살을 계속 먹고 있어요. 먹어보는데 아무 문제 없더구만. 분명히 우리는 선거 유세를 왜 중국인이 많이 오는 동대문에 중국인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동대문 그냥 10번 출구 앞에 공터가 있어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그 옆 건물이 이낙연 후보의 사무실이란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분명히 공터고 선거 유세를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와서 뭐라 하네요. 안 되죠. 저희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연이죠, 우연. 거짓말 들었죠. 괜찮아요.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다. 네,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버벅거린다고 좀 가만 뭐라 해주십시오. 김 박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길 가다 보셨죠? 길 가다가 김 박사님 그냥 만나서 우연히 네. 보게 된 거죠, 우연히. 우연의 해몽입니다. 네, 그렇죠. 인생은 우연이니까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건강은 좀 어떠신지요? 좋죠, 오늘. 소화제 먹고서 다 이제 풀려서 네. 오늘 또 이제 저녁 끝나고 이제 밥 좀 맛있게 좀 그래서 아까 다니시는데 이상하게 부룩부룩 소리가 나셨군요. 방구? 네. 방구 제가 엄청 잘 깨요. 진짜. 제가 이거 선거만 끝나면은 네. 진짜 그 방구 낄 때 불 붙이는 영상 한번 찍어요. 네. 선거 끝나고 지금 아니고 선거 끝나고. 좀 힘듭니다. 네. 나 예전에 녹화해놓은 게 있는데 그 영상 잃어버렸어요. 그 불이 붙이면 불이 나와요? 불 잘 붙어요. 진짜입니까? 이게 한 5번 정도 참았다 끼잖아요. 네. 확 나와요. 그래요? 영화 그 유튜브 땅에 나오는 것처럼. 자, 고품격 선거방송 새벽당 32번가의 기적 D-2 첫 선거 유세 운동입니다. 이게 우리 시진핑도 이게 내가 만져주고 있잖아. 지금 항상 이런 폼보드나 이런 걸 만들어주는 우리 디자인 팀장 래퍼입니다. 래퍼리 어디 계십니까? 누군지 래퍼리. 궁금하네. 래퍼리 한번 나와주십시오. 네, 궁금하네요, 진짜. 또 한번 비춰주십시오. 저분입니다. 래퍼리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손 흔들어 주세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누군지 손을 흔들어요. 예, 갱스터 래퍼입니다. 궁금하셨죠? 예. 네, 우리 디자인 팀장님 랩 한번 해주세요. 뭐 또 랩? 뭐 네, 랩? 네. 랩? 진짜 현직 래퍼입니다. 그래요? 예. 랩 아닌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김정민 위원장님 파돼서. 예. 그리고 요즘 보면 이렇게 중국어 안내판들이 정말 많더라고. 네. 그냥 우리나라 왔으면 한국말 배워야지. 뭔 놈의 중국말이야. 우리가 왜 중국에 신경을 써야 돼? 한국에 왔으면 한국말 배우라고. 아니면 세계 공용어의 영어를 배우던가. 사실 우리가 써놓은 안내편은요, 한국말 영어면 돼요. 그 외 언어 필요 없다니까. 맞습니다. 네. 뭘씨 배려한다고. 그 뭐 이중 언어 구역이라고 해서 금천구 쪽에 이렇게 해놓는데, 이중 언어면 당연히 한국어 영어지. 여기다 중국어가 왜 나와 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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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에다 손 올려놓게? 오늘 제가 옷을 좀 잘못 선택해서 이게 무지개 옷인데 이렇게 어깨에 손 올리면 큰일 나죠. 이게 뭘 상징한다고 하는데? 무지개? 예. 무지개는 좋은 거죠. 네, 저 절대 그거 아닙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무지개는 민주당이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그래요? 그럼. 키어 축제할 때 이게 많이 보인다고. 야, 키어 축제가 6월달에 있잖아. 네. 그러니까 동족산전의 비극이 있는 6.25회가 있는 그 달에 네. 얘네들은 키어 축제라면서 떡구작 섹스를 하는 거를 하니 이게 참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네. 왜? 좀 당황했습니다. 똥구멍은 표준어예요. 그래요? 그럼 사전에 다 나오죠. 똥과 구멍. 솔직히 표준어로 하면 국어사전에 욕도 다 표준어로. 아니야, 안 나와. 국어사전 나와요. 안 나와. 예를 들어 조카 이러면 안 나와요. 오늘은 폼이 있는, 예를 들어 폼이. 자꾸 그러니까 그런 거야. 절대 안 그래. 품격 있는 품격 있는. 30번가의 기적 새벽당 D-2 선거 방송인데. 그러니까 나 예를 들어서 그랬잖아. 난 절대 말을 안 해. 그래요? 나 표준어만 지금 쓰고 있잖아. 사전에 있는 거, 국어 사전에 있는 단어만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네네. 그러면 오늘 이제 야외에서 하는데 이게 역강이 와서 눈이 너무 부셔서 이제 선글라스 끼는 건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잠깐
우리 저 상세맨. 상세맨 잠깐만 좀. 아이고 우리 상세맨. 나 여기 앉아 있고. 네. 이거 만들었어요. 네. 힘들어요. 만들었어? 밤을 새가지고 만들었어요. 아 그래? 반론이 바로 밤을 새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세맨입니다. 차이나타운 전문가 상세맨이에요. 중국 전문가, 조선족 전문가, 파룬궁 전문가. 내일 모레 파룬궁하고 인터뷰도 합니다. 제가. 그래? 어떤 주제로? 이제 저기 만약에 파룬궁 하다가 잡히면 중국에서 잡히면 어떻게 되나, 그리고 한국에서 살면 좀 괜찮나, 그리고 또 한국에서 지금 문정권이 중국 식민지인데 혹시 문정권이 해가지고 잡아갈 그런 거 협조해가지고 잡아갈 거 불안하진 않나,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요즘에 그 파룬궁 분들이 저기서 그 세븐 있잖아요. 세븐 조선 TV조선 세븐 거기에 유호성 배우의 그 영상을 DVD로 자기들이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인들한테도 보여주고 중국인들한테도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특히 많이 알아야 되거든. 예. 그래서 많이 좀 보여주고 최근 들어서 이제 점점 이제 중국의 그 차이나 게이트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실체화돼서 사실이 아니까 지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그 파룬궁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우리 국내에 있는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중국인들한테 반중 정서를 제가 많이 퍼뜨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한번 우리 그 가서 그 파룬궁 수련학교도 같이 뛰어가지고 단전업자 한번 해야 돼. 걔네들이 그런 거를 굉장히 민감히 하더라고. 나는 이해가 안 돼. 아니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많거든요. 근데 그러한 자세를 취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중국共产党이 아주 발전하거든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이것만 해도 발작을 해. 그래서 내가 니도 이거 싫어하는구나. 그럼 난 해야지. 항상 그렇거든요. 네, 저도 그러면 같이 가입해야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볼래요. 이거는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들죠. 나는 이걸 이렇게 딱 이랬을 때 마음에 들어. 아니 이렇게 잡고 있을 때 마음에 들어. 이렇게 잡고 있으면 정말 마음에 들어. 왜 그런지 나는 모르겠어요. 왜 말을 이거 그래? 알이 떨어졌네. 아이고. 한마디만 더 붙일게요. 저희 지금 연락이 왔는데 선관에서 아무 문제 없고요. 평화경찰서에서 아무 문제 없는 걸로 지금 인권 해석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마이크로 불법 집회라고 얘기하신 분 같은 경우는 선거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명함을 달라는데 계속 안 줍니다. 그걸 그냥 넘어가야 될까요? 이름을 물어놨어야 되는데 반등 성명을 분명히 안 주면은 줄 때 있어요? 주면은 준 대로 보상. 아니 저 있다니까 확인하셔야 돼. 그냥 그런데 우리는 우리 길 가시죠. 아니 그래도 한번 해놔야 돼. 그걸 줘야 돼. 그러니까 얘기 똑바로 해야지. 어디 와 굳이 알지도 못하고 야 해방을. 민주당과 관련이 있다 하면은 우와 한다고. 말씨도 전라도 말씨죠. 이름만 민주당을 썼어요. 공산당이죠, 공산당. 그러니까 정확히 사실 민주당이 아니라 원래 인민당이라고 쓰고 싶은데 이게 한국에 있다 보니까 민주당하고 지금 단어 전투로 요거만 살짝 바꿔갖고 지금 사람들을 좀 혼란시키고 있어요. 자유라는 말 붙이는 거 싫어하잖아요. 민주주의 안 된다. 그렇죠. 자유라는 거. 그러니까 자유민주는 되는데 자유인민 조금 안 되거든요. 저쪽에 인민은 자유가 없는 제가 2014년부터 이 바닥을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좌파 쪽에서 다 무슨 단체 이름에 다 김치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에 자유 들어간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없죠. 그리고 일단 민주라 들어가도 민주가 아니에요. 이름만 그렇게 가운데 이제 그 바로치고 인민, 그 앞에다가 바로치고 인민하고 이제 민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먼저다 이런 말하고 그 원래 주체 사상 그 김일성이 썼던 그 내용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사람이 먼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다와 국민이 먼저다의 차이를 혹시 구별하실 수 있어요? 사람과 국민. 사람과 국민. 국민은 이제 국가의 이제 정확히 우리 국민. 우리 자국민을 얘기하는 거죠. 국민을. 그렇죠. 사람이면 뭐 외국 사람들 뭐 다 포함, 중국인이고 뭐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70억의 인구가 다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국민 하면 이제 나라 국자. 그렇죠. 자국민. 그러니까 어느 나라 국가냐인데 우리가 얘기할 때 국민은 당연히 한국 국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국민이라는 자격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첫째 일단 세금부터 내야 돼요. 그렇죠.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은 국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의 의무. 예. 이게 우리나라 그 국민의 3대 의무거든요. 이거를 해야 국민의 지위가 주어져요. 네. 그리고 국민의 지위가 주어져야 투표권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형태예요. 예. 근데 근데 얘들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얘기하면서 납세도 하지 않았고 군대도 가지 않았고 그렇죠. 한국에서 교육의 의무도 받지 않은 주제에 투표권만 가져가려고 그래요. 맞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느냐? 교육의 의무는 국가가 해주는 건데 왜 교육의 의무가 중요하느냐? 내가 공부하기 싫은 거를 갖다 강제로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교육의 의무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초등학교가 됐던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할 때 역사를 배웁니다. 예. 그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이전에 어떤 나라가 있었죠? 조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전에 고려요, 그렇죠. 그 이전에는 삼국시대, 그렇죠. 그 이전도 나가면 뭐가 있어? 고조선이. 이렇게 나간다고. 예. 근데 이게 우리 저쪽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 아, 요거요. 쟤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가지 않는 거라. 우리처럼. 쟤들은 대한민국 이전에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고, 상해인시. 그 이전에 조선이 있었고, 예. 조선 이전에는 고려 이전에는 삼국 시대가 아닙니다. 왜냐? 고구려랑 백제를 중국사에 뻗치니까 아, 신라시대. 그냥 한국은 신라 시대가 되는 거예요. 아, 예. 고구려 백제 중국사로 지금.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 조선 시대를 가면 뭐가 되느냐? 그냥 주나라, 은나라 나오는 거예요. 아, 이제 고조선이 안 나오고. 안 나올 수밖에 나라, 없죠. 은나라. 네? 이게 그래서 제가 교육의 의무가 중요하다는 게 그냥 국가가 강제로 교육을 시키는 건데 아니 나 교육 공부하기 싫어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의무 교육을 받아야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배우는 건데 그 과정을 지금 빼버린 거 아니야.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반드시 한국의 역사 교육을 받고 한국 역사 시험을 봐서 통과했을 때 영주권을 줍니다. 그렇죠, 그렇죠. 일본도 제 동생도 일본에 이미 시집을 갔는데 네. 이제 거의 10년이 넘었어요. 이제 10년 됐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일본 국민 그거 자격증을 받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시험을 다 보는데 일본 역사도 그거 다 보고. 당연하죠. 네, 그 역사 그거 공부해가지고 시험 봐서 합격해가지고 제 동생이 그거 얻은 거거든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의무가 중요하고 국방의 의무도 마찬가지예요. 국방의 의무는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북한과 경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러시아랑 중국 같은 거대한 강대국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강력한 군대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예. 따라서 국방의 의무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킨 사람에게는 그러한 투표권이 됐던 어떤 그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줄 수가 있고 그걸 받을 자격이 되는 거야. 그렇죠. 군대도 안 나온 것들이 누구 만들어? 요즘 그때 하던 뭐 중국인들이 군대 들어간다는데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군대는 안 돼요. 스파이. 그렇죠. 이건 스파입니다. 왜? 역사 인식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군대를 들어가서 예를 들어 행정병이 되면은 저 국방부나 합참본부에 들어가서 행정본부로 업무를 보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온갖 해킹을 해서 우리나라의 군사 기밀을 빼돌릴 텐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안 돼. 그리고 그 납세 의무 세금 안 내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중국 복잡 사람들 많이 와 있다고. 쟤들 세금 내? 안 내죠. 안 내지. 의료 혜택은 다 받고. 그렇지. 이런 걸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왜 저들을 우리나라의 그 정치 지도자를 뽑는 그러한 선거에 투표권을 주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서 단 한 번도 투표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투표가 뭔지도 몰라.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기 있는 중국 대사관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누구를 뽑아라, 누구를 지지해라, 누구를 선거운동에 도와줘라 이런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이거는 관변단체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달라요. 이런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주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아까 전에 그 사람이 먼저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얼마 전에 김대중 이제 MBC 광주 MBC 영상이 저한테 뜨더라고요. 구독도 안 했는데.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연설이라고 하면서 나와서 딱 보니까 김대중이 그러더라고요. 제퍼슨이 말하기를 인민이라고. 인민의 피와 땀을 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인민의 피와
땀을 머금고 산다. 그 얘기하는 그 피플을 국민이잖아요, 피플이. 근데 국민인데 자꾸 인민으로 세뇌시키는 거예요. 이미 그 연설했을 때가 2000년도인가 봐요. 근데 2000년도에 이미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거 시를 뿌린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거 뭐 사람이 먼저다. 그게 사람이라는 게 인민이 국민이 아니잖아요. 네, 인민이 지금 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그 의미하고 똑같은 의미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플이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 이제 한국 같은 나라는 그걸 국민이라고 해석하고 그렇죠. 북한은 인민이라고 해석해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때 누구였다? 링컨 대통령입니다. 폴더 피플, 바이 더 피플. 예,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분이 지나가는 분이 새벽당 화이팅.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때 우리가 한국에서 해결할 때 인민을 위한 정책을 얘기 안 한다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얘기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인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머릿속의 정체성이 예, 북한이라는 거야. 그렇죠. 왜냐, 단어 하나를 쓸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화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우리는 평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중국 애들은 평화라는 단어를 뭐라 쓸까요? 중국 애들이요? 같은 한자 문화권이니까 우린 평화라 그래요. 네, 평화. 그러니까 평화로운 시대 이렇게 네. 말한단 말이에요. 네. 중국 애들은 평화 혹은 평화의 시대를 뭐라 말합니까? 반대로 합니다. 화평. 그래서 평화의 시대, 그러면 우리는 평화의 시대. 네. 다 한자 말이죠. 예. 근데 걔들은 빙덕실다 이렇게 해서 화평의 시대를 얘기한다고. 예.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쓰느냐가 그 사람 머릿속에, 그래서 교육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교육은 어떻게 보면 그 한자에 보면 가르칠 글자가 이렇게 X자가 많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네. 이거를 보통 해석할 때 뭐라 그러냐면 채찍이라고 얘기해요. 회초리. 네. 뭐 가르칠 때 어릴 때는 이렇게 뭐 부모가 선생님 때리니까.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릴 때 일종의 세대 교육이겠죠. 그 어린아이에 대한 정체성과 그 심을 때 그 과정에 뭘 심느냐가 중요한데, 아니 중국 공산주의를 심어버리면은 그게 어떻게 그러면은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국민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냥 북한 가라니까? 아니면 중국 가든지. 아니 중국 가서 중국인들이랑 사업해요. 한국에 와서 중국에 끈아뿌리는 사업하지 말고. 그렇죠. 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 중국 가면 또 사업 띵겨 먹습니다. 중국에서 코맹하거든. 뜯기죠. 네. 그러니까 뜯기기 싫으니까 한국에 있으면서 네. 한국 사람들한테 돈을 뜯어내는 건데, 자국민이 자국의 이익을 수탈하는 거는요, 예쁜 거예요. 맞습니다. 네, 지금 얘네들이 아까 여기 장자도 나왔잖아요. 장자도 그룹이 그 짓을 했습니다. 전라도가 양식업으로 유명하거든요. 예. 근데 전라도의 양식업을 중국의 장자도 그룹을 끌어들여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전라 지역에 있는 그 모든 양식업, 그 소규모 우리 그 어민들이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다 날려먹었어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그 어업 양식을 하는 걸 독점을 해버렸어요. 저희 시골에 김 양식 하는 그래요? 예, 그런 것도 다 날려버렸어요. 김양식까지는 아니에요. 그게 불하고 뭐 이렇게 해삼 같은 관련된 이런 것들. 비싼 거예요, 비싼 예. 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완전히 그걸 아주 박살을 내버렸다고. 그리고 진도 차이나타운 건설 예. 이런 것들 예. 한 번 걸려가지고 멈췄거든요. 요즘 몰래 공사 재개합니다. 했어요 벌써. 한번 걸려서 이제 멈췄다가 안 하는 척 멈췄다. 하다가 지금 해요. 근데 예. 정작 문제는 뭐다? 현지인들이 모른다는 거. 진도에서 진도 차이나타운 생긴 건 모르고 춘천에서 춘천 차이나타운 생긴 거 맞아요. 현지인들이 몰라요. 현지인들이 몰라요. 근데 이것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마트 하나만역이 생겨서 지역사건 죽는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차이나타운이 생기면 차이나타운 안에는 세탁, 슈퍼, 식당, 여행, 기타 등등 장기 매매, 음식 구매, 매춘행위까지 다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춘천에 있는 모든 경제를 각 업종별로 다 파괴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중국이 장악하는 거죠. 네. 그리고 걔네들이 장악한다는 건 중국인들이 특별히 똑똑해서가 아니라 중국의 공산당 간부가 막대한 자금 세탁을 해서 갖고 검은 돈을 가지고 팡팡 비싼 투자를 해서 화려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 일하는 종사자들을 중국에서 데려온 검은 아이들, 즉 노예들을 쓰기 때문에 인건비를 못 맞춰요. 맞아요. 가격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네. 걔네들이 이기는 겁니다. 특별히 걔네들이 머리가 뛰어나거나 어떤 무슨 뛰어난 경영 기법이나 품질이 좋아서가 아니라고. 예, 예. 근데 이런 거를 왜 민주당은 지지해주지? 이런 것들을 왜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에 뭐 맨날 뭐 경제 도와주겠다, 지역 상권 뭐 돌보겠다, 서민 경제 돌보겠다 하는데 그 서민 경제를 좀 파괴시킵니다. 그저 죽여버리는 거죠. 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진짜. 여기도 지금 종로도 한국인들이 있는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네. 정부 청사가 다 있고요. 그다음 조선왕조의 왕궁이 여기 있고, 그다음 이 앞이 원래 종로바다가 원래 사대문 안쪽에 있는 핵심 서울 지역이에요. 예. 이 지역을 죄다 중국화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청와대 뒤에 여시제 건물이 있어요. 예, 청와대 뒤에. 여시제 건물 어디인지 모르시죠? 청와대 뒤에 있어요. 뒤에 있으면은 거기 뭐 있는 거만 청와대. 제가 그쪽 그건 몰랐네. 아주 인연이 깊죠. 제가 역사를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제야 역사학자한테가 많은 교육을 했거든요. 그 여시제가 현재 차지한 건물이 한옥 건물 한 채, 그 다음에 4층짜리인가 하는 그 이런 일반 빌딩 건물로 진 거, 그래서 2채를 여시제가 가져갔는데 그거 원래 시진핑이 살려고 했던 겁니다. 그거 가봐야 돼. 2007년도인가 8년도에 시진핑이 자기 비서를 보내가지고 그 뒤에 그 건물을 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알아가지고 아저씨 이거 절대 팔면 안 되는 거야. 아저씨 이거 팔면 내국노 되는 거야. 예. 얘네들이 거기를 산 이유가 뭐냐면 청와대 뒤쪽이에요. 청와대 뒤쪽에 중국 시진핑이가 위에서 건물을. 그리고 청와대와 그 여시제 건물 그 뒤가 바로 청와대 건물을 방해하는 방공포가 있는 위치예요. 그 가운데다가 시진핑이가 건물을 사고, 그리고 도청하려고 하는 거거든, 청와대를. 글쎄요. 예, 장악하려고. 못 샀어요. 못 샀는데 여시제. 한샘에서 사서 그거를 여시제에 넘겨섭니다. 예. 한샘. 네. 한샘 유명하죠. 그래서 결국 중국의 손아귀에 들어간 거나 다름없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매국행인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시제의 위치가 청와대 뒤입니다.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어쩐지 여시제 건물이 눈에 있더라. 이거 딱 보니까 이거 옛날부터 자주 했던 건물과 닮아 있네 라고 했더니 역시나 그 건물이 원래 어떤 건물 용도로 쓰였냐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뭐 환뽕이니 뭐 국뽕이니 이렇게 하는데, 거기가 뭐 당군조선, 그다음에 배달 환웅, 뭐 그다음에 12환인 뭐 황국 뭐 얘기해서 그 뭐 우리나라의 일종의 국조신을 모신다고 해서 만들어놨던 건물이에요. 예. 거기에 지금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감시하는 싱크탱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당장에 대통령이 그 여시제나 그런 거 없애지 못하고 대통령이 우파 대통령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감시체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런 건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중국 이제 중국이란 말이 나오네. 제주도 마찬가지. 제주도도 이래요. 네. 제주도에 중간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중간산. 중간산이라는 데가 뭐냐면 7부에서 8부 능선 사이. 예. 예, 경치 좋은 데죠. 예. 거기가 원래 자연 공원이 있는 지역이에요. 예. 제주도가 그 지역에 제주도의 토질이 현무암입니다. 예. 현무암은요, 물이 떨어지면 물이 흡수돼서 쫙 빠져버려요. 예. 그래서 제주도가 물이 귀하기 때문에 논농사가 안 되고 밭농사밖에 못 돼요. 예. 근데 중간산이라는 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비가 오면 거기서 물을 머금어요. 거기가 대규모 습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를 개발하면 안 돼요. 아, 거기를 개발해서 건조화를 시키게 되면 제주도 전체에 식수난이 오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를 중국인들이 대규모로 거기를 장악해서 리조트 호텔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골프장까지 매입해요. 그 위치가 어디냐? 강정 해군 기지가 보이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샀습니다. 아. 거기 골프 클럽, 컨트리 클럽 같은 거 있죠? 거기 그다음에 거기 리조트 건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잖아요. 그러면 한국인들 못 들어오게 합니다. 아니 리조트가 됐던 거 같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건물이면 네. 못 들어오게. 여기 중국인 있고 여기 출입금지고 있어요. 이번에 차이나 게이트 보셨죠? 차이나 게이트 보면은 중국인들이 있는 PC방 건물. 맞습니다. 당연히 한국에 있는 한국 건물에 있는 PC방인데 네. 들어오지 못하게 하잖아. 저 갔는데 경찰에 신고한다고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짓을 벌인다고요. 근데 그런 위치들이 묘하게 우리나라의 관공서, 청와대, 소방서, 그 다음에 뭐 군사기지 이런 데라고.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 민주당은 이런 거 막지 않고 뭐해? 예를 들어서 일본 애들이 그 짓을 했다 쳐봐요. 난리 나죠. 난리가 났겠지? 네, 난리 났죠. 댓글만 하고. 근데 왜 중국 애들이 지금 저런 짓을 하는데? 그리고 중국이 이런 식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하는 건 정부 차원에서 규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건 당신네들이 중국 공산당이랑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벌건 상관없이 이건 국가 안보의 문제야. 당신네들은 당신이 비즈니스 사업의 파트너로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밀접한 관계라고 해서 자기 안방을 내주고 자기 부인한테 섹스 파트너로 부인을 주는 경우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무슨 에스키모인데? 말도 안 되는 짓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 민주당 정권에서 그 짓을 하고 있다고. 식민지죠. 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지. 말 그대로 식민지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왜 말을 안 하고 왜 함구를 하냐고. 이거는 당연히 잘못된 거예요. 말 좀. 대림동 간지 얘기. 아 대림동. 네. 대림동 엊그저께 갔다 오긴 했어요. 혼자 갔다 왔는데 지금 중국인들이 제가 지금 대림동하고 여러 차이나타운을 연구해 보니까 얘네들이 맨 처음에 대림동이 잠잠했을 때는 제주도를 이제 장악을 하고 거기가 장악이 완전히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인이 이제 범접하지 못할 정도로 장악이 끝나면은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림동을 장악하고 지금은 또 대림동이 예전에 사람들이 좀 없어지는 추세였어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근데 무한폐렴 생기면서 많이 없어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강원도로 다 가지 않았어요. 강원도 새 장악지로. 저는 해외에 굉장히 많은 나라를 가봤어요. 네. 선진국 쪽도 가보고 후진국 쪽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어디를 가도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네. 근데 차이나타운의 특징이 뭐냐? 더럽습니다. 그죠. 길거리가 더러워요. 네. 그거 왜 더러운지 아세요? 일부러 사람들이 못 버티게. 맞아요. 거기 현지인들이 못 버티고 떠나라고 일부러 더럽게 만든다. 지금 사람들이 땅값 떨어지고 살기 어려지니까 떠나요. 그러면 그걸 아주 헐값에 매입을 해서 다시 또 그 지역을 장악하고 또 옆집도 또 마찬가지 주변 거리를 더럽게 하고 자꾸 범죄를 일으켜서 살기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그 지역을 장악한다. 근데 이거는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런던도 가거든요. 런던에 있는 차이나타운은 어디냐면 런던 네, 여기 동대문이죠. 홍인지문에서 앞에서 지금 32번 세력당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이낙연 후보의 입구기도 합니다. 네, 동생이 펼치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2012년에 서울시대가 정말 점점 들어오지고 있어. 점점. 이거 왜 들어오지겠어요? 이게 중국인들이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종로도요 옛날 때 깨끗했어요. 요즘 더러워졌어요. 이게 건물이 낡아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 쓰레기가 많고 그리고 모이도 시끄러워. 지저분하다. 도로에서도 부산가기로 하려면 골목 같은 데 가셔야 돼요. 도로에서 이런 거. 이 종로 한가운데가 서울의 한 중심이거든요. 가장 금싸라기 땅이 가장 좋은 지역이 되는데 점점 더러워지고 중국인들이 떠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떠나고 땅값이 폭락해요. 이걸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걸 중국인이 사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박원순이 없다. 박원순이 나타나서 서울시에서 매입한다는 명목으로 한 다음에 그 개발권을 중국 업체에게 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대규모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주상복합 쇼핑센터를 만들고 이게 앞으로 일어날 시나리오. 내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딴 나라에서 중국인들이 20-30%.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저쪽 부분이 어디더라? 예전에 제가 그 배터리가 없어. 송아지매랑 같이 방송했던 데 있어요. 그거 어디였죠? 송아지매랑 중간에 개발하는 거 형천. 아니 서울에. 나 이름 까먹었어. 여기 어디 개발하는 데잖아요. 재개발한다고. 거기도 중국 작업이다.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아 종로 네, 종로 RTV입니다. 어차피 여기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잖아.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서울에 친중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